네,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장 마감 직후에 바로 방송 켰는데요.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3.46% 상승한 23만 9,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는 23만원에서 오늘 오전에 벌써 23만 8천원까지 올라왔고 그 상승을 종가 그대로 지켜낸 건데요. 오늘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어제 이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. 삼성전자의 이 신규 주주환원 정책 규모가 연간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. 기존 연간 주주환원이 9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10배 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목표 주가도 60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. 근거도 탄탄합니다. 올해 매출만 712조 원, 영업이익은 381조 원으로 추정을 했고 내년에는 매출이 938조 원, 영업이익은 575조 원까지 실적이 더 가팔라질 걸로 봤거든요. 지금 빅테크 고객사들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60%에 불과한데 신규 팹 완공에 3년 이상 걸리다 보니 이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할 만한 게 보입니다. 신용융자 잔고 데이터를 보면 6월 초에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신용융자가 8조 4천억 원까지 몰려 있었거든요. 유가증권시장 전체 신용융자의 30%가 이 두 종목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7월과 8월에 이 급락을 거치면서 이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줄어들었고 8월 초에 이 급락 이후에는 전체 신용융자가 6개월 만에 3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레버리지를 쓴 물량이 이미 많이 정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. 물량이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는 예전 같은 이 급격한 투매가 나오려면 새로운 레버리지 쏠림이 다시 쌓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다 오늘 수급에서도 이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.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 프로그램 매수 또한 프로그램 매수도 240만 주 넘게 들어왔어요. 신용융자는 정리됐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금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. 이 두 가지가 같이 확인되는 게 지금 이 반등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이거 말고도 이번 주 전체를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당장 내일 8월 12일에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13일에는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이어서 발표가 됩니다. 물가지표가 둔화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의 이 반등에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오늘의 이 상승분이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반등인지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보고 이번 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도 삼성전자 화이팅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차트에 있는 이 RSI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의 이 RSI가 최근 며칠째 계속 눌리고 있다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다시 소폭 상승해주는 그림인데요. 과매도 구간까지 밀렸던 적은 없었지만 그만큼 힘없이 횡보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 흐름을 깨고 위로 방향을 튼 겁니다. MACD도 같이 보겠습니다. 최근 2달 가까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MACD 지표가 최근 며칠 사이에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건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오늘 하루 반등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진 전환이란 거예요. 오늘의 이 상승이 이 전환을 확인시켜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거래량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. 현재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로 139%로 크게 늘었어요.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날에 거래량 또한 이렇게 터져줬다는 건 오늘 이 반등에 실제 자금이 실렸다는 뜻입니다. 여기에 매물대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위쪽에 9.2%의 매물대가 걸려있고 그 위로 13.0%, 14.5%의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있어요.
이걸 한 번에 다 뚫고 가기보다는 이 매물대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네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RSI 방향은 틀었고 MACD는 상승 추세, 거래량은 크게 증가를 했고 여기다 신용융자의 정리,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까지 겹쳤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. 내일과 모레 여러분이 실제로 뭘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로 내일 이 CPI 발표 직후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물가 둔화가 확인이 되면 이 상승에 힘이 더 실릴 수가 있고, 반대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오늘의 이 상승분이 되돌려질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바로 위에 현재 이렇게 겹쳐있는 이 9.2%의 매물대,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.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간다면 다음 매물대까지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신호고, 여기서 막힌다면 잠깐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. 내일 CPI 발표 직후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, 이 매물대를 뚫는 순간도 장중에 계속 지켜보셔야 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화면 앞에 앉아 계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겹치는 주간에는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일 CPI 발표 이후 반응과 이 매물대 돌파 여부를 직접 보고 있다가 실제로 대응해야 할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타이밍과 이런 가격 예측은 불가능합니다. 결국 이 돈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벌어가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고 판단을 하시는 건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죠. 저도 이 자리를 매일 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. 그 시간을 아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도 혼자 하시는 게 좀 힘들다,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기회는 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그런 부분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고 있는 이 대응 시점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,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정보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혼자서 판단을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. 주식판이 늘 그렇습니다. 손절을 못해서 대부분이 무너지는데 막상 그 상황에 본인이 처하게 되면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. 실제로 큰 하락 전에는 큰 상승이 있는데 4년간의 미국 상승장이나 20년 만에 코스피 상승장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. 그냥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. 주식의 역사는 늘 이걸 반복해왔습니다.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야 말로야 쉽죠. 그래서 지금은 그 판단 내리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, 근거는 이미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그 근거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. 저는 그 사이에 이 간격을 메어드리려는 거고, 여러분이 저처럼 좋은 자리를 흘려보내거나 이 타이밍을 놓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주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.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
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,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,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-3436-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